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차피 가야 한다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가진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무너지면 내일은 일어나기 더 힘듭니다. 오늘 하루 꿋꿋하게, 또 한 주를 꿋꿋하게 견디면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손꼭 맘꼭 꼬기 아빠는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꽃은요, 들국화입니다. 들국화 중에서도 상국이라는 야생화를 좀 그리면서 이 꽃과 관련된 이야기, 이 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 삶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이라도 좀 머리좀 식히고 이야기를 듣고 또 삶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들국화라는 이름은 참 특별합니다. 이 이름은 산과 들에 피는 여러 가지 야생화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동시에 1980년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전설적인 락밴드의 이름도 들국화였죠. 찬소리가 내리는 요즘, 그래서 꽃향이 더 진하게 날 것 같은 그런 들국화, 그 들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들국화 중 노란빛으로 가을을 수놓는 대표적인 들국화, 바로 상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상국은 지름이 한 1.5cm 정도의 작은 노란색 꽃들이 모여서 핍니다. 잎은 국화꽃보다 약간 좀 작고요. 잎을 비비면 특유의 향긋한 국화 향이 나는 강인한 그런 꽃, 국화과의 야생화입니다. 강한 내한성을 가진 채 우리의 산과 들 곳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긴 시간 동안 꽃을 계속해서 피는 상국, 이 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 언덕에도 노란 상국들이 만개해서 국화향을 진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상국은 옛날 선인들에게 복례화라고도 불렸습니다. 신선들이 산다는 복례산에서 나는 식물, 그래서 신성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죠. 아마도 상국의 강한 생명력, 또 변함없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복례화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생각해 보니까요, 식물들은 다 각자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피는 꽃들이 아니라 가을, 또 늦가을, 이제 찬 소리가 내리고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들을 피워내는 그런 꽃들, 특히 야생화, 들국화를 보면 그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여름 꽃들은 서리를 맞으면 금방 이파리가 시들고 사그러듭니다. 지나는 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찬서리를 맞으면 사그러드는 게 칡넝쿨의 잎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칡넝쿨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이 한껏 다가왔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요, 이 가을에 피는 이 들국화들이 그 시기가 가을에 피는, 늦가을에 피는 꽃들이잖아요. 우리도 다들 인생에서 피는 시기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또 심지어 겨울,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그런 동백꽃 같은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많은 인내를 하고 견딘 사람일수록 늦게 그 꽃을 피우듯 인생의 어떤 황금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을 잘 견디고 오늘을 이긴다면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국이 가진 꽃말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더라고요. 순수한 사랑. 이게 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순수한 사랑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살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있어야 타인도 있는 거니까. 양자 이론에서는 내가 없으면 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얼핏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가꿀 때 타인에 대한 시선도 생각도 변화되고 더 행복한 삶, 더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산국은 한 번에 한 송이만 피지 않습니다. 작은 꽃들이 가지 끝에 모여서 마치 서로를 지탱하듯 옹골차게 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독존이라고 나 혼자만 탁 피고 지고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서로 필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꽃 피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산국처럼
작은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강한 생명력 덕분에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죠. 상국은 척박한 환경을 잘 견디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꿈을 꺾이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듯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안에 있는 강한 내면의 힘, 나에게 좀 솔직하고, 나에게 먼저 정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에 품은 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와의 대화, 그게 먼저 된다면 그게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는 이제 딸만 키우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빠로서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저희 집에는 여성이 4명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 그리고 딸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또 마음을 또 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반은 사실 여성이죠. 근데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 기회적인 측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좀 받아왔고, 보이지 않게, 또 기득권 세력의 묵인하에 이런 것들이 자행되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암묵적으로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 인권 운동가는 아니고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회 차별, 이런 불이익,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때, 그때 더 사회가 좋아지고 조화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귀한 존재잖아요. 남자는 힘도 있고, 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성의 어떤 그런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우는 그런 소중한 역할로서의 여성에 대한.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상품화되고, 여성을 상품화시켜서 좀 안 좋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남자로서 좀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딸들을 키우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좀 망각되고 잊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다름을 인정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고, 내가 그와 다를 때 나에게 없는 것들이 그에게 있는 거고, 또 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거고,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회는 더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다르다고, 아니면 상대가 다르다고 위축되거나 또 뭐 우월감을 갖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산국을 그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산국이 늦가을에 피는 그런 들국화잖아요. 정말 향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산국을 좀 캐서 꽃병에 꼽았는데 향이 너무 진하더라고요. 국화향이. 그래서 이러한 생명력이 강한 이런 산국을 보면서 내가 아는 분 중에 또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자기의 어떤 목표, 또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키워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녹음할 때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정신적인 롤모델로 격려했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마야 안젤루라는 이분도 이제 여성 흑인인데 오프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때는 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했죠.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훌륭한 분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프라에게 많은 정신적으로 훌륭한 조언을 했던 분이고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어쨌든 잘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훌륭한 인물로 되듯이,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거기서 꺾이지 말고 한번 이겨내보고 좀 극복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좌절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거냐, 좀 하다가 안 돼 하고 포기할 것이냐. 힘들어도 걸어갈 것이냐, 힘드니까 이제 쉬고 그만하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60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당근에서 수채화 물감을 무료 나눔에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늦은 나이에 미술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여러 명이 너도 나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택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잘 쓰겠다고 또 문자도 다시 한번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저도 참 힘듭니다. 힘들어도 도전을 해야겠다, 걸어가야겠다. 돈 생각하고 하면 당장 때려치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데로 했겠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이 열정, 뭔가 하고 싶은 도전,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뒤로 던져놨던 어떤 꿈, 저는 그 꿈을 다시 잡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선택했고요. 한번 늦은 나이에도 한번 해보자,
그런 열정을 선택했고요. 좌절하고 또 힘들고 하지만 내 차라리 힘든 길을 택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해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한번 가보자. 그 안에 보람이 있을 거고 또 기쁨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각자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그 작은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무엇이 보람이 있는 건지 그래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 내 꿈을 펼쳐가는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은 차후 문제고 명성도 차후 문제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보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성취감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성취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단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가 해소되면 새로운 걸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그런 욕구 단계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베이스에 식욕, 성욕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취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 욕구가 좌절될 때 더 힘들고 그걸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택이냐면 희망을 선택하고 꿈을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저의 진솔한 마음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은 이제 초보라서 잘 못 그립니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손이 굳어서 그런지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참 못 그리는데 그림 보지 마시고 좀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지지하고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시키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얘기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꿈, 희망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손꼭 맘곡의 꼬기 아빠였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